안녕하세요. 센지한 밤의 센지입니다. 오늘은 1980년대 중국에서 일어났던 희대의 연쇄 살인마 롱즈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1985년 중국의 샨시성 샹루어지구 샹현의 양위허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실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합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면 일자리를 구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고, 일부 실종자들의 가족들은 중국 공안에 실종 신고를 하였지만 당시의 중국 공안 역시 가출이나 혹은 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그랬을 것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명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끌고 파출소를 찾아오고는 이 사람이 자신의 동생이 실종된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실종된 두 사람, 뚜장잉과 짱산허의 형들이었는데요. 먼저 뚜장잉의 형 뚜장니엔의 말에 따르면 동생 뚜장잉이 사라진 날 그들은 돼지 사료를 사러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각자 살 물건들을 사고 다시 만나기로 한 후 헤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 동생 뚜장잉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형 뚜장니에는 백방으로 동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시장 교환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촌 동생 호이팅을 만나게 됩니다. 뚜장니에는 호이팅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듣던 호이팅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롱즈민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뚜장잉이라는 이름이 적힌 1.8위안짜리, 당시 우리 돈으로 약 200원짜리의 교환증을 가지고 찾아와 이 사람이 돈을 꿨으니 이 교환증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뚜장니엔과 호이팅은 바로 롱즈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명의 실종자인 짱산허의 형 짱인샤는 동생이 일자리를 찾으러 이곳에 왔다가 6개월째 돌아오지 않았고, 이곳에서 동생을 찾던 도중 인력시장에서 자신의 동생을 봤다는 사람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동생 짱산허가 롱즈민과 흥정을 한 후 그를 따라갔다고 했고, 그렇게 두 실종자의 형들은 인력시장에 다시 나타난 롱즈민을 잡아 파출소로 오게 된 것이죠. 이 롱즈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그는 1941년생으로 그가 6살, 그의 동생이 3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의 아버지는 심한 남성 우월주의자였으며 자신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롱즈민이 먹고 싶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먹게 해주고, 밭일을 하러 갈 때도 등에 업고 일할 때에도 등에 업은 상태에서 밭일을 할 정도로 롱즈민들을 많이 아꼈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아끼고 많은 사랑을 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오냐오냐 방임한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유년 시절 또래보다 작고 왜소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롱즈민은 어릴 적 학업에 꽤나 충실했다고 합니다. 성적도 좋고 영특한 아이였죠. 하지만 당시 중국은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출세를 할 수 없는 시기였고, 그는 이런 여러 상황들로 점점 엇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작은 마을로 가 농촌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가 이를 열심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당시 철저한 공산주의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식량을 배급받아 살던 시대였죠.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먹고 싶은 건 먹고 제 멋대로 살던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일은 하지 않고 식량은 식량대로 배급받는 아주 이기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매일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일을 빠지고 동료들에게 식량을 꿔먹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딱히 먹고 살 걱정을 안 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롱지민의 평판은 점점 안 좋아지고 급기야 그는 지적장애가 있는 한 여성을 몰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가두어두고 그의 더러운 욕망을 풉니다. 일주일 후 이 여성은 마을 민병에 의해 발견되어 풀려났지만 롱즈민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롱즈민이 왜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당시의 공안은 지금처럼 일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농민 간의 문제로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아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그로부터 더욱더 떠나가게 되었고 더 이상 롱즈민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78년 롱즈민은 한 지인의 소개로 뇌수막염을 앓고 있는 하반신 불수의 한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녀는 병으로 인해 지적 능력이 떨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 롱즈민은 그녀를 아내로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었다면 롱즈민 같은 사람과의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1982년이 됐고 중국은 세대별 생산량 도급 책임제가 시행이 되면서 롱즈민은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먹고 놀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세대별 생산량 도급 책임제는 세대별로 정해진 할당량이 있어서 그 할당량을 채워야지만 식량을 배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때부터 그는 생계를 위해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인력시장에 나가 타지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일이 있으니 와서 일을 도와주면 일당으로 5위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가게 됩니다. 그는 낮에는 정말 그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밥도 주고 잠도 자고 가라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그리고 그들이 잠든 시간에 조용히 그들에게 가 둔기로 그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가슴에 칼을 꽂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품과 입고 있던 옷,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잘라내고 자신의 집안 마당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돈을 목적으로 추악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자, 다시 파출소로 돌아와 롱즈민을 끌고 파출소로 왔던 피해자의 형들은 심증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안들에게 상황을 설명해도 공안들은 이렇게 작고 왜소하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농민이 무슨 그런 일을 하겠냐며 믿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했죠. 하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고 계속되는 조사 요구에 하는 수 없이 공안들은 롱즈민을 하루 동안 파출소에 이제 구금을 하고 그의 집을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롱즈민의 집에 도착한 공안들은 정말 코를 찌르는 악취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공안들 중 경험이 많았던 파출소장은 그 악취 속에서 한 가지 좀 다른 냄새를 찾게 되는데요. 그 냄새는 바로 사람이 죽고 부패하면서 나는 시체 썩는 냄새였습니다. 파출소장은 곧바로 집안 곳곳을 수색하라고 지시를 했고 공안들이 집에 들어가자 방 안 구석에 앉아있는 옌수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옌수샤는 약간 긴장한 듯한 말투로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을 했고 공안들은 집안을 수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서쪽 칸에 땔감을 모아두는 곳에서 한 공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땔감 무더기에 가려진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남성의 시신 두 구가 있었습니다. 그 시체 중 한 구는
실종됐던 두 장인이었고 다른 한 구의 시체는 그들이 찾던 짱산허가 아닌 16세 정도로 보이는 한 어린 청년의 것이었습니다. 시체를 발견한 공안들은 롱즈민의 집 주위를 폐쇄하였고 계속해서 수색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뒤 그의 집 무저장고에서 볏짚 더미에 가려진 웅덩이를 발견하였고 그 웅덩이를 파본 공안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웅덩이는 길이 3m, 폭은 2m 정도의 크기였고 그 안에는 전라 상태의 시체들이 머리카락이 모두 밀려있는 채로 지그재그의 형태로 차곡차곡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시체들을 한 구 한 구 수습하니 바닥에는 나뭇잎과 나뭇가지들이 깔려 있었고 그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치워보니 그 아래에는 한 층의 시체들이 더 있었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지그재그의 형태로 차곡차곡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웅덩이에는 이렇게 총 3층으로 이루어진 시체 더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비료포대에서 여성의 시신 1구, 돼지우리한 또 다른 웅덩이에서 8구, 총 48구의 시신이 롱즈민의 집 안과 마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파출소에 구금되어 있던 롱즈민과 그의 아내 옌수샤는 살인죄로 즉시 체포되었고 당연히 사형을 판결받게 됩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롱즈민은 항소를 하였고 이 역시도 당연히 기각되었습니다. 공안국에서는 롱즈민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신감정을 진행하였으나 지극히 정상, 오히려 평균보다 지능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안이 롱즈민을 신문하던 중 네가 48명의 피해자에게서 얻은 것이라고는 고작 현금 573위안과 몇 장의 식량 배급표, 손목시계 몇 개가 전부다.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니 롱즈민은 전부 알고 있다고 대답해왔고 왜 이런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을 살해하였느냐? 라는 질문에 롱즈민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오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일거리를 준다고 하면 쉽게 우리 집에 따라오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사형을 내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일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과학자는 죽이지 않아요. 둘째, 국가의 간부는 죽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셋째, 노동자는 죽이지 않아요. 나는 오직 장애인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죽여요. 나는 나라의 쓰레기를 죽인 겁니다. 나는 우리 나라의 공헌을 한 거라고요. 이후에 시체들의 부검을 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장애인이 맞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는 비장애인이며 노동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의 말은 단지 미친 소리였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롱즈민이 처음에는 돈과 성적 욕구를 풀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맞지만 이후에는 살인 중독, 말 그대로 살인 행위에서 희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롱즈민의 엽기적인 살인사건은 중국의 10대 살인사건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오늘 저희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센지한 밤 되세요.